안녕하세요. 단대수고 2학년은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장용입니다. 자, 단대수고 2학년 이제부터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국어가 어떤 방향으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단대수고 국어를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교과서를 쓰는데, 이번에는 2학기가 되면서 독서 교과서로 바뀝니다. 그리고 독서 교과서로 바뀌기는 하는데, 문학도 함께 하고 부교재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교과서보다 사실은 프린트와 부교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교과서에 실려 있는 독서 지문들은 사실 일반적인 학력평가 지문에 비해서 조금 수준이 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부교재나 프린트 쪽에서 좀 더 어려운 지문을 골라서 시험 문제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 때도 실질적으로는 교과서보다는 부교재나 프린트 쪽에서 문제가 더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좀 높았죠. 자, 그 다음에 시험 범위가 아닌 외부 작품까지 출제가 되는데, 이거는 작품이 있으면, 특히 문학 작품 같은 경우는 내용이 유사하거나 표현 방법이 유사한 것들, 혹은 형식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묻는 형태로 출제가 되는데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 보면은 시험 범위와 관련된 유사 작품하고 연계, 변형까지도 모두 챙겨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연계, 변형이 무엇이냐? 각각의 작품들을 따로 공부하는 것은 물론이고 두 개 이상 서로 엮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부교재를 선정하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는 한 대여섯 작품 정도만 시험범위에 반영하는데, 그것만 하지 말고 그냥 부교재 전체를 통으로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반복해서 공부하면은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까지도 대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교재를 단순하게 몇 페이지만 보고 내신 준비로 끝내지 말고 이거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풀면서 앞으로 좀 더 긴 호흡으로, 지금 이제 2학년도 절반이 지나갔으니까 내년까지 대비해 본다라고 생각하면은 내신하고 수능까지 함께 잡을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서답형은 상당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뭐 1번, 2번, 3번, 4번까지 해서 까다롭게 나오는데, 조건이 까다롭다는 얘기를 사실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조건만 제대로 맞추면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맞추기가 까다롭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거를 맞출 수만 있다면 점수는 그냥 받게 된다라고 생각해서 접근하면은 서답형도 어느 정도 점수를 잘 받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단대수고 2학년은 프린트하고 부교재가 교과서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외부 작품도 나오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부교재를 시험 범위만 풀지 말고 모두 한 번씩은 풀어보는 게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답형은 조건이 까다롭지만 까다롭다고 해서 못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조건을 맞춰본다, 내가 그것만 맞추면 결국 정답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바꿔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말고사 쪽 문제를 볼 건데요. 자, 기말고사 보면은 내용에 충실한 사실적 정보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문학 작품 같은 경우는 가부터 다까지라고 했죠. 이런 방식의 연계형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타내는 문제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작품 안에 밑줄을 그어놓고 특정한 구절이나 어구를 분석하는 걸 내는 거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은 작품 자체 내에 있는 사실적 정보를 확인해 보는 것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답형 문제가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보기가 있고요, 조건이 되어 있죠. 기능 하나당 한 문장으로 작성한 총 세 문장으로 쓸 것, 우리말 어법에 맞게 완성된 문장으로 서술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우리말 어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반적인 문법 규칙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은 답안지 작성 시 1부터 4 번호를 적고 답안을 작성할 것. 자, 1부터 4까지 작성 시 나 다에 있는 시어 식구를 반드시 인용하여 작성할 것. 인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문항 점수 없음까지 되어 있고요. 자, 우리말 어법에 맞게 완성된 문장으로 서술할 것. 자, 이 말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서술어를 마지막 종결형으로 제시해라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답형 같은 경우는 조건에 대해서만 맞춰서 써준다면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마음을 바꿔서 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까다롭다고 고통스러워할 게 아니라 차라리 이거를 어떻게든 맞추면 무조건 걔는 점수다라고 생각하라는 이야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외적 정보를 이용한 수능형 문제라고 하는 건데, 이 외적 정보라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기 형태로 나옵니다. 그래서 뭐 그림도 함께 나오고 그러는데, 요거는 독서 지문에 들어있는 그림 가지고 만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외적 정보가 제시되면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평가 판단해서 넣어주는 걸 말하죠. 마찬가지로 여기선 나는 17세기 창작된 어부가 계열의 연시조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는 비문학 독서에서 나오는 수능형 문제, 여기는 문학에서 나오는 수능형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능형 문제는 시험을 풀 때 그때 비로소 제시되는 내용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아서 분석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자, 사실적 정보 확인 문제는 기본적으로 수많은 문제들이 제시됐을 때 이 문제들을 풀어보는 건데, 제일 기본적으로 나올 때는 간단하게 문장 형태로 나오는 것. 두 번째는 보기로 제시됐지만 새로운 외적 정보가 아니라 원래 있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나열을 한 후에 몇 개 정도가 옳은가 혹은 옳지 않은가로 제시되는 형태. 그 다음에 여기서 나타나는 것들은 빈칸 채우기 문제가 나오는데, 빈칸을 채우는 것은 일종의 서답형 가운데에서도 단순하게 쓰는 단어 집어넣기 형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 두면은 내용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고요. 제가 그래서 하나의 지문에서도 무조건 변형 문제 같은 내용으로 50개 이상을 드리는데, 50개 정도를 풀면은 내용을 암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문이 좁기 때문에 그 좁은 지문 가지고 50개 문제면 거의 다 비슷한 형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문제를 많이 푼다가 아니라 해당되는 것을 제대로 외울 수 있을 정도의 형태로 풀어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자, 조건이 까다로운 서답형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괄호 채우기 형태가 있죠. 그 다음에 한 문장 형태로 쓰는 방식, 이런 게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답을 쓰는 방법이 조건이 까다로운 걸 채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미리미리 연습을 해두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단어도 한 번씩 넣어보고, 또는 길게 문장 형태로 써보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글로 쓸 수 있는 자신만의 능력이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요새 대체적으로, 요새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런데, 카톡을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답들을 되게 잘 못 씁니다. 그래서 길게 써서 이렇게 종결 형태로 마무리 짓는 것,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어법에 맞도록 쓰는 방식인데, 이 방법을 잘 못 쓰니까 기본적으로 문장을 쓰다가 자기가 뭐가 쓰는지 길이 헷갈립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명확하게 기준을 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필요한 키워드가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괄호치는 모든 문제들은 자기가 꼭 외워야 되는 키워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외적 정보를 통한 수능형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도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 보기에 들어있는 정보는 본문에 있는 정보와 연관은 되어 있지만 시험 칠 때 되어서야 비로소 나오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수능형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이때 말하는 수능형 문제를 많이 풀어본다는 것은 부교재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있고 제가 만들어서 준 문제도 많이 풀어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업 때 제가 어느 정도까지는 배경 지식을 설명한 것들을 꼭 기억을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적 정보 확인과 동시에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배경 지식까지 함께 들어가야만 이렇게 외적 정보를 이용한 수능형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수업 때 하는 이야기들, 수업 내용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수업을 언제 하느냐? 자, 8월 26일 수요일 날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 동안 수업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9시부터 10시 1시간 동안은 남아서 클리닉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때 클리닉이라고 얘기하는 건 집에 안 가고 남아 가지고 나누어졌던 숙제를 해도 되고 테스트 친 것에 대한 질문을 해도 됩니다. 무조건 남아서 하는 이유는 집에 가면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1시간 정도는 남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오늘 배웠던 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복습은 해야 된다라는 취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고3 수능 수준의 모든 작품을 모두 다 해설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뭘 말하냐면 실제 현재 쓰고 있는 부교재가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 작품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할 때 어려운 이유는 고3 수준의 문학 작품은 배경 지식이 일반적인 것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3 수능 수준의 모든 작품을 다 해설해 주고 배경 지식부터 시작해서 뭘 얘기하는 것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 다음 변형 문제가 차고 넘칠 정도인데 그냥 단순하게 몇 개 보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변형, 괄호도 채우고 그 다음 써보기도 하고 변형 문제도 풀어보고 그 다음에 보기도 제시되고 여러 가지를 반복해서 보는 건데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는 건 무엇이다? 결국은 외워지게 되고 그 형태로 내신 시험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클리닉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언제든 어느 순간이든 다 물어봐도 상관없습니다. 다 대답을 해주는 것이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질문이 나올 수 있게끔 공부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이 나올 수 있도록 본인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조금 늦게 해주면은 나중에 까먹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아침부터 새벽까지 무조건 철저하게 클리닉으로 질문을 받고 대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단대소고 2학년 국어에 대해서 전체 설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